내 아들이 어둠 속에 빠졌다. 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35살이고 부산 근교 기장군의 작은 동네에서 남편과 아들 민재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비밀스러운 행동,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미스터리가 저를 깊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불길한 밤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을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현관문 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일어나 소리쳤죠. 민재야, 언제 들어왔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림자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제 아들, 이민재였어요. 민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뭘 해보고 싶었다고? 무슨 소리야? 그가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매일 밤 엄마와 아빠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게 너무 궁금했어. 어느 날 우연히 문틈에 구멍이 있어서 몰래 들었더니 그때부터 계속 호기심이 생겼어. 그냥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그런 걸 왜 엄마한테 하려고 해? 그리고 그걸 엄마가 봤다고 민재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직접 해보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 거야? 당장 방으로 가. 민재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날 밤 그 사건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비밀스러운 경계가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남편 정훈은 퇴근해 집에 돌아왔고 민재는 거실에 있었죠. 남편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자 민재도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는 게 분명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화장실에 가려던 중 민재가 또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발견했어요. 민재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가 머뭇거리다 이내 다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그날 이후로 민재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밤마다 몰래 방문에 귀를 대고 듣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호기심을 다그쳤지만 민재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갔어요. 결혼도 거부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저 역시 점점 지쳐갔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남편 정훈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말했죠. 서윤아,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혈액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서윤 씨, 몸에 진정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와 있어요. 혹시 진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민재.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재를 불러 세워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따졌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약을 먹고 있는 거야? 민재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집을 뛰쳐나가 문을 쾅 닫았죠. 저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재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 정훈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민재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죠. 정훈은 분노했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내 아들, 어디에 있니? 무사한 거니? 불안과 희망이 뒤엉킨 채 어둠 속을 헤매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하라.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임을 직감했어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분명 민재와 관련된 메시지임이 틀림없었어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몰래 지켜보던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담요를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암담했습니다. 정훈은 일찍 잠들었고 저는 혼자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와 민재의 빈자리를 되새겼죠. 민재야, 어디 있든 엄마는 널 기다리고 있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순간 민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입고 있던 검은 후드 재킷, 낡은 청바지, 그리고 허술하게 묶은 하얀 운동화까지. 평소와 달리 훨씬 더 차가운 눈빛을 가졌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 대신 해운대 근처에 있는 유명한 심리상담 센터를 찾았어요. 정신과 상담이라니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센터 로비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상담사 김하영 씨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영 씨는 30 초반의 여성으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은은한 화장, 그리고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청록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을 느꼈죠. 서윤 씨,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하영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하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아드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민재가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지만 최근에 특히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집안에 몰래 들어와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하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런 비밀과 불안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어요. 서윤 씨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지가 자꾸 떠올라서요. 하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문자를 보여줬어요. 하영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윤 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네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민재가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상담이 끝난 후 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민재와 함께 놀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해변에서 쌓은 모래성, 민재가 바다에 빠져 제가 겁에 질려 소리쳤던 그날 밤, 모든 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때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무음으로 된 번호가 떴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민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통화가 끊겼고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둠 속에 빠졌다는 건?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모래 위에 찍힌 2개의 발자국이 보였어요. 하나는 분명 사람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고 희미한 흔적이었죠. 저는 발자국을 따라가다 멈춰 서서 작게 웃었어요. 이거 마치 민재랑 숨바꼭질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훨씬 큰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집안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준비됐나? 서윤 씨,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꽉 잡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정훈은 이미 잠든 듯 고요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문틈 사이로 손이 살짝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고 그 손이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 자켓의 모자가 반쯤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그 눈빛을 바로 알아보았어요. 민재야, 어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고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게 뭐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진짜 큰일에 휘말렸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그 안에 내가 빠져버린 거야. 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검은색의 은색으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상자였죠. 저는 상자를 손끝으로 만지며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싸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된 거니, 민재야? 왜 이런 걸 받았어? 민재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본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엄마, 이걸로부터 도망쳐야 해.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갑자기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재는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찾던 진실의 문이야. 이 문을 열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질 거야. 저는 믿기 어려웠지만 아들의 눈빛에 진심을 느꼈죠. 그때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왔어. 민재가 낮게 속삭였어요. 저는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상상 이상이야. 이건 가족 문제만이 아니야. 훨씬 더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공포, 슬픔, 희망이 뒤섞여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는 민재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서윤 씨, 당신 가족의 운명이 이 손에 달려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천천히 닫혔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싸움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으며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속삭였어요. 민재야,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받은 이 상자,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은 단순하지 않아. 저는 상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은색 문양이 미묘하게 반짝이며 신비로움이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어요. 부산에 있는 작은 카페가 있어?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 상자를 건네줬거든.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산이라면 우리 동네와도 가깝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민재도 거실 소파에 앉아 상자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몰래 그를 바라보며 아들이 어린 시절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진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둘은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골목에 위치한 달빛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민재가 들어서자 카페 주인인 한상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그는 40 중반으로 짙은 갈색 머리를 뒤로 넘겼고 검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인상을 주었죠. 어서 오세요. 이서윤 씨, 이민재 군 맞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아세요? 상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상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바라봤어요. 네, 그 안에는 당신 가족이 몰랐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들은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저는 긴장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재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서요. 상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마주할 것은 상상도 못할 어둠입니다. 민재가 상자를 살며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작은 금속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두루마리를 펼치자 고대 한자로 된 글자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자 서체에 익숙했지만 이 글은 너무 난해했어요. 상우 씨가 설명했어요. 이건 고대의 주문과 암호입니다. 이 글을 해독해야만 숨겨진 문을 열 수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 순간 카페 문이 무겁게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붉은 원피스와 은색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목소리를 들려준 자임을 직감했어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이서윤 씨, 이민재 군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길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길입니다. 민재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여인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죠.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기대해도 좋아해. 저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따라 카페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해운대 바다 냄새를 실어왔고 민재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인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보이지 않는 문이라니요? 여인은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잇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당신 가족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문을 지키는 비밀 조직과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이 지금 민재에게도 이어진 거죠. 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한옥은 오래된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져 있었고 반빛 아래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한옥 문 앞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소개했어요. 이분이 비밀 조직의 일원입니다. 중년 남자는 저와 민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민재 군, 내가 받은 상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의 열쇠입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택받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는 앞으로 마주할 시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죠.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첫 번째 시련은 바로 내일 밤 부산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한옥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너무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준비해라, 이민재. 그리고 이서윤.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민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결심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무엇이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갑자기 반짝이며 미묘한 진동을 느꼈어요.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 비밀은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더 있다는 걸까? 밤바다가 출렁이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앞서 작성해드린 부분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부분을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내 아들이 감춰온 비밀,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입니다. 35살이고 부산 기장군의 작은 동네에서 남편과 아들 민재와 함께 살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어요. 아들의 이상한 행동과 비밀스러운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세상에 감춰진 어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고 저는 깜짝 놀라 방에서 벌떡 일어났죠. 민재야, 언제 들어온 거야? 이게 무슨 일이니? 민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뭘 해보고 싶었다는 거지?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털어놨습니다. 엄마와 아빠 목소리가 궁금했어. 어느 날 우연히 방문 틈에 구멍이 있어서 몰래 들었거든. 그때부터 계속 호기심이 생겼어.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그런 걸 왜 나한테 하려고 해? 그리고 내가 그걸 봤다고 민재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직접 해보니까 느낌이 달랐어. 그 말을 듣고 몸서리가 쳤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냐? 당장 내 방으로 가.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사건을 곱씹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남편 정훈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재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민재는 얼른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민재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가던 중 민재가 몰래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발견했죠. 민재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가 물으니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얼버무렸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그날부터 저는 민재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몰래 방문에 귀를 대고 듣는 게 분명했죠. 아들의 호기심은 점점 통제불능 상태로 변해갔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잠은커녕 집안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죠. 남편 정훈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서윤아,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혈액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서윤 씨, 몸에 진정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와 있어요. 혹시 진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민재였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민재를 불러 세워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따졌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약을 먹고 있는 거야? 민재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집을 뛰쳐나가 문을 쾅 닫았죠. 저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재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 정훈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만 지켰죠. 시간이 흘러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민재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정훈은 분노했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민재야, 어디에 있니? 무사한 거니?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어둠 속을 헤매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하라. 제 심장은 요동쳤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임을 직감했죠.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분명 민재와 관련된 메시지였어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몰래 지켜보던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담요를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암담했어요. 정훈은 일찍 잠들었고 저는 혼자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와 민재의 빈자리를 되새겼죠. 민재야, 어디 있든 엄마는 널 기다리고 있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순간 민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입고 있던 검은 후드 재킷, 낡은 청바지, 그리고 허술하게 묶은 하얀 운동화까지. 평소와 달리 훨씬 더 차가운 눈빛을 가졌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평소 다니던 작은 동네 병원 대신 해운대 근처에 위치한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이라니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센터 로비는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상담사 김하영 씨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영 씨는 30 초반의 여성으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은은한 화장,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청록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하영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하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아드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민재가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지만 최근에 특히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집안에 몰래 들어와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하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비밀과 불안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어요. 서윤 씨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지가 자꾸 떠올라서요. 하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문자를 보여줬어요. 하영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윤 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네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민재가 뭔가 큰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해운대 해변을 스쳤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민재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해변에서 쌓은 모래성, 민재가 바다에 빠져 제가 겁에 질려 소리쳤던 그날 밤, 모든 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무음으로 된 번호가 떴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민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통화가 끊겼고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모래 위에 찍힌 2개의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분명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고 희미한 흔적이었죠. 저는 발자국을 따라가다 멈춰 서서 작게 웃었어요. 이거 마치 민재랑 숨바꼭질 하는 것 같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훨씬 더 큰 미스터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때 집안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비됐나? 서윤 씨,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 정우는 이미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문틈 사이로 손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고 그 손이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민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 자켓의 모자가 반쯤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그 눈빛을 바로 알아보았죠. 민재야, 어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고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게 뭐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진짜 큰일에 휘말렸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빠져버린 거야. 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검은색의 은색으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상자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손끝으로 만지며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싸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된 거니, 민재야? 왜 이런 걸 받았어? 민재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본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엄마, 이걸로부터 도망쳐야 해.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갑자기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재는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찾던 진실의 문이야. 이 문을 열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질 거야. 저는 믿기 어려웠지만 아들의 눈빛에 진심을 느꼈죠. 그때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왔어. 민재가 낮게 속삭였어요. 저는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상상 이상이야. 이건 가족 문제만이 아니야. 훨씬 더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공포, 슬픔, 희망이 뒤섞여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는 민재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서윤 씨, 당신 가족의 운명이 이 손에 달려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천천히 닫혔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싸움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으며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속삭였어요. 민재야,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받은 이 상자,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은 단순하지 않아. 저는 상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은색 문양이 미묘하게 반짝이며 신비로움이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어요. 부산에 있는 작은 카페가 있어?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 상자를 건네줬거든.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산이라면 우리 동네와도 가깝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민재도 거실 소파에 앉아 상자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몰래 그를 바라보며 아들이 어린 시절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진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둘은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골목에 위치한 달빛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민재가 들어서자 카페 주인인 한상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그는 40 중반으로 짙은 갈색 머리를 뒤로 넘겼고 검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인상을 주었죠. 어서 오세요. 이서윤 씨, 이민재 군 맞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아세요? 상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상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바라봤어요. 네, 그 안에는 당신 가족이 몰랐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들은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저는 긴장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재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서요. 상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마주할 것은 상상도 못할 어둠입니다. 민재가 상자를 살며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작은 금속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두루마리를 펼치자 고대 한자로 된 글자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자 서체에 익숙했지만 이 글은 너무 난해했어요. 상우 씨가 설명했어요. 이건 고대의 주문과 암호입니다. 이 글을 해독해야만 숨겨진 문을 열 수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 순간 카페 문이 무겁게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붉은 원피스와 은색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목소리를 들려준 자임을 직감했어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이서윤 씨, 이민재 군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길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길입니다. 민재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여인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죠.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기대해도 좋아해. 저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따라 카페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해운대 바다 냄새를 실어왔고 민재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인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보이지 않는 문이라니요? 여인은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잇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당신 가족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문을 지키는 비밀 조직과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이 지금 민재에게도 이어진 거죠. 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한옥은 오래된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져 있었고 반빛 아래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한옥 문 앞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소개했어요. 이분이 비밀 조직의 일원입니다. 중년 남자는 저와 민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민재 군, 내가 받은 상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의 열쇠입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택받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는 앞으로 마주할 시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죠.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첫 번째 시련은 바로 내일 밤 부산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한옥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너무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준비해라, 이민재. 그리고 이서윤.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민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결심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무엇이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갑자기 반짝이며 미묘한 진동을 느꼈어요.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 비밀은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더 있다는 걸까? 밤바다가 출렁이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분량에 맞춰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계속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해운대 골목길, 붉은 원피스를 입은 그 여인과 함께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걸음걸이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어른스러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여인이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문은 이 세계와 다른 세계를 잇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키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당신 가족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어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거죠? 민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는데요. 여인은 잠시 침묵한 뒤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 남편이 젊었을 때 그 문을 지키는 비밀 조직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 운명이 이제 민재에게 이어지고 있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진실을 알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진 한옥은 단빛 아래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문 앞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인이 소개했어요. 이분이 그 비밀 조직의 일원입니다. 남자는 저와 민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재 군, 내가 받은 상자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의 열쇠입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택받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남자는 작은 상자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는 앞으로 마주할 시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죠. 저는 불안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시련은 내일 밤, 부산의 오래된 폐공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내 진짜 시험이 열릴 겁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한옥 밖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웃음은 차갑고도 섬뜩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준비해라, 민재. 그리고 서윤 씨,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가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갑자기 반짝이며 미묘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비밀은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바닷바람이 출렁이며 새로운 미스터리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